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현직 사무장님과 통화한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현재 소득이 중요한데 현재 소득이 없으면 사업자 대출은 승인이 안 나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으면 가계 대출도 힘든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사실 쉽지 않죠. 가계대출이 이제 소득이 없을 시에는 카드나 건보료 DSR 나오면 가능한데 그것도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소득 없는 사람이 카드 사용도 별로 없다. 그러면은 가게든 사업자든 대출이 어려운 거네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앞으로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매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경락잔금 대출입니다. 낙찰 후 잔금을 현금으로 다 낼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해서 자금을 맞춥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는 항상 이 물건 대출이 나올까를 가장 먼저 확인하죠. 하지만 요즘은 규제가 많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많은 경매 입문자분들이 대출이 혹시 안 나오면 어쩌죠? 하며 불안해합니다. 오늘은 그 불안함을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내용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현직 사무장님과 통화한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이규 사무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장님. 제가 경매 관련 멘토링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 이후에 대출 관련해서 궁금해하시고 좀 불안해하시는 멘토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네네. 지난번에 저랑 나눴던 얘기 좀 다시 질문 좀 드리려고요. 네네.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현재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셨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현재 소득이 중요한데 현재 소득이 없으면 사업자 대출은 승인이 안 나죠. 네.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서 사업자 대출이 막혔으니까 지방에서 이제 사업자로 경락대출 받고 싶은 사람은 소득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현재 소득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무장님 소득이 없어도 지방에서 가계대출 가능할까요? 가계대출은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거나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수정할 수 있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없으면 가계대출도 힘든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사실 쉽지 않죠. 가계대출이 이제 소득이 없을 시에는 카드나 건보료 DSR 나오면 가능한데 그것도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소득 없는 사람이 카드 사용도 별로 없다. 그러면은 가게든 사업자든 대출이 어려운 거네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앞으로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가계대출은 2달에서 3달 정도 급여 내역이 있으면 연소득으로 추정해서 가능하긴 합니다. 올해든 앞으로든 무소득자는 2달에서 3달 급여 내역이 있으면 연소득 추정해서 가능하다. 이거네요. 네, 그쵸.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통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대출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현재 소득입니다. 이건 모든 대출의 기준이자 경락잔금 대출에서도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직장을 다녔었는데요. 작년에 소득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과거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통장에 급여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매출 혹은 소득이 잡혀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대출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도권은 대출이 막혔으니까 지방으로 가면 사업자 대출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규제 여파가 지방에도 번지면서 지방이라고 해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대출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은 아예 막혀 있고 지방의 경우도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소득 없는 개인 사업자는 대출을 내주지 않거나 한도를 매우 낮게 잡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다면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사업자 대출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자 대출은 승인되지 않는다. 이건 대출 사무장님들도 입을 모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은 방법이 없을까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가계대출, 즉 개인 명의로 대출을 진행할 때는 소득이 없어도 소득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 사용 내역이 일정 수준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급여 소득이 아니더라도 기록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없다면, 즉 카드 사용도 거의 없고 건강보험도 가정 밑으로 들어가 있고 연말정산도 없는 완전한 무소득자라면 개인 대출 역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카드 사용도 없고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2, 3개월만이라도 급여 이체 내역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최근 2, 3개월 급여 이체 내역이 꾸준히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내줍니다. 그래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미리 급여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또는 신용의 문제가 아닌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대항력이 있는 물건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물건이 너무 소액인 경우입니다.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물건은 대출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라면 그 이상의 물건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소득 증빙이 어려워 대출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용한 현금을 이용하여 소액 물건을 노리면 되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본인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의 일괄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의 일부분만 낙찰받는 지분 물건인 경우입니다. 특히 주택 지분 물건의 경우에는 물건 자체의 담보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현재 소득이 없으면 사업자 대출 불가, 가계대출은 소득 추정이 가능하면 가능하고 소액, 특수물건은 구조상 대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간이 날 때 법원 개찰일에 맞춰 현장에 가보세요. 그럼 거기에는 각종 대출 중개인들이 명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명함을 2-3개 받아두세요. 그 다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지역 물건 낙찰 받으면 대출 가능할까요? 이렇게 사무장과 통화해보면 내 상황에 맞는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고 자금 리스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경매는 공부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만들어야 하고 서류가 부족하면 증빙을 쌓아야 하며 물건이 불안하면 권리 분석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한 상태로 낙찰 받았다가 대출에 실패하게 되면 보증금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링을 통해 이런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출 전략까지 함께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입찰 전에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두면 불필요한 불안과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 상황이 애매하거나 대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싶다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뿐만이 아닌 입찰부터 수익화까지 정확한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